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조정을 줬던 상황에서 어떤 것까지 같이 겹쳐 있었냐면은 코스피 시장은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면서 3565포인트에 다다랐었던 코스피 지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많이 느꼈을 만한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 개가 거래대금을 끌어갔었던 게 무려 10조 원이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포모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법한 네이버의 흐름이 3일 동안에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 지금 놓고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완전 깨줬느냐,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을 반납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봉이 출현해줬었던 요날의 상단 부분을 잘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되나 싶더니만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재료가 소멸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추세가 망가졌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드려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네이버가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무섭게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괜찮은가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네이버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떤 효과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무섭게 어떤 걸로요?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네이버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하염없이 좀 팔기 시작했던 구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써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냐라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 아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보유 비중이 48.85%였던 6월 2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있는 구간이, 자,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정말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외국인들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51% 정도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많이 사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 23%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고치로 찍었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 26% 정도밖에 외국인들이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꽤나 많이 팔았었다라고 해도 외국인들 여전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경쟁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 사주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무섭게 찍혀 있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게 약 30%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40%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전혀 수급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연속적인 하락이 있었던 네이버가 옆으로 추세를 돌려주면서 이 박스권에서 반복적으로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24만원대 구간을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3번 정도를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찍고 빠졌었던 네이버가 최근에 거래대금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뚫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눌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뚫어주고 지금 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틀어주고 있는 대기업에 무조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박스를 쳤던 이런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다시 한번 눌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딱 이런 위치에 있는 네이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터져 나왔던 내용의 이슈가 뭐냐면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1위고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도 3에서 4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검색 엔진 1위인 네이버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가 합쳐졌을 때 이 시너지가 지금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3조 원 이상이 발생을 했었고,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낙폭이 점점 진정되어 가면서 여기 최대 매물대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줄어드는 네이버 검색 관련 수익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역성장한 네이버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면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변화와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거냐면은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연간 1조 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다시피 영업이익이 약 2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네이버가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두나무가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한 해 동안에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합병을 했을 때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5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봐도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바로 이렇게 글로벌 슈퍼 앱에 대한 출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국판 로빈후드를 넘어서 AI를 중심에 둔 차세대 글로벌 슈퍼 앱 출연을 예고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중에 웹3 기와집 짓는 네이버 플러스 두나무라고 하면서 기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 개발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자체 개발 중인 기와체인은 독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거래소 인프라를 넘어서 금융결제, 디지털 자산 유통 등 다양한 웹3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와의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이 기와체인은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 전체의 디지털 자산 처리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결제망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네이버페이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데이터가 모두 기와체인 위에서 처리될 경우 결제 속도와 정산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기록은 투명하고 조작이 어려워서 사용자와 가맹점, 규제기관 모두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네이버페이 내에서 모든 결제의 흐름을 하나의 온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이게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가 같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켰었죠. 나스닥에다 상장을 시켰는데 디즈니 맙을 손잡았다라고 하면서, 이미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웹툰을 상장시켜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의 경험이 있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요, 나스닥 상장 시너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좀 놓고 보자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4.7조 정도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 약 15조 정도의 덩치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치게 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2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상장 프리미엄까지 생각했을 때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약 5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다가 상장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에다가 상장하는 게 2.5배 정도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이미 네이버 입장에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경험이 있었던 기업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너지는 뭐냐면요.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제를 받고 있냐면은 애플의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웹툰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굿즈 같은 것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책 같은 경우에도 다 출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보기 같은 서비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셨죠? 다음 주 차에 공개될 내용을 미리 보기로 땡겨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어떤 결제 수단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와 신용카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쳐지면서 만약에 나스닥 상장까지 노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웹툰의 컨텐츠와 어떤 거 여러분들 결제, 파이낸셜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와 플러스 블록체인 기술까지가 모두 다 합쳐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조금 시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웹툰을 보면은 NFT를 발행을 해서 웹툰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NFT를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팬덤을 좀 더 양성해줄 수 있는 K컬처의 교두보로서의 이 네이버 웹툰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나온랩이라고 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 애니로 제작되면서 미국에서 원피스를 제쳤었던 상황까지 감안을 해봤을 땐, 특히나 그러면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캐데언이 글로벌 빅히트를 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웹툰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사의 생태계로 묶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둘 간의 시너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려 봤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중에서 어떤 외국인이 껴있습니까? 블랙록이라고 하는,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끌어모았었던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으로 끌어모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무려 몇 퍼센트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냐면은 6%대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2.09% 정도 가지고 있고, 블랙록 인스티튜셔널 트러스트 컴퍼니가 1.17%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블랙록 UK까지 해서 블랙록이 돈도 안 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분 공시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트가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주가에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사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품은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어떤 거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카카오가 다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왔던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파형을 그리면서, 어떤 파형을 그리면서, 이런 상승 채널에서의 파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고, 이렇게 광기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고생을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돌아세워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까지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3개월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대형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몇 조를 끌어갔습니까? 여러분들 3조 6천억을 끌어갔었던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2조 3천억, 적지 않은 거래대금을 연일 발생시켰었던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 단독 테마로 해서 연관주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5개가 발의됐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합병 이슈까지 같이 터진 상황이기에 우리가 이런 테마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S급 테마를 지금 편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왜 네이버 어디서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이 구간이 24만원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이 24만원대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눌리는 타점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분봉 흐름상 이렇게 이슈가 터져주면서 시원시원한 돌파가 나왔었던 날에 24만원 구간까지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직전에도 24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었었던 게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을 때 추격으로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눌림목 자리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9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9월 25일 날 네이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24만 1,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네이버를 어떻게 해보시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잡지 마시고 눌리는 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4만 1000원 부근에서 네이버를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다 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게 되는 구간에서 길어지면 3개월씩 또 기간을 허비할 수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또한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일단 우리가 꺾이는 지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재진입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되는 게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네이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네이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매집주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심택의 후속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목까지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종목까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반도체 후속주를 추천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심택의 후속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당신이 언제 그 심택을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보시다시피 제가 증거 영상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신택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자막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터져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자 심택을 추천드렸던 날짜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9월 1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조회수가 7,200분이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자 보시다시피 날짜가 9월 18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심택이라는 종목명도 보이실 겁니다. 심택이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시원시원한 상승으로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52%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심택으로 따지면 어떤 구간에 있는 종목을 가져온 거냐면 이렇게 시세가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심택이 24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이 고점을 시원시원하게 돌파함을 보여줬었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이렇게 시세가 막 출발하기 시작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번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1년선 이 검정색 선인 1년선을 뚫어 올리면서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24년도 1월달, 2월달 이때 있었던 이 고점 한참 남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를 시원시원하게 뚫고 올라간 게 심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선별을 해왔고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WLP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5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름이 이렇게 연출된 이후로는 심택처럼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를 전량 매도하고 이걸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짜투리 시스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생각지도 못하게 150%씩 막 수익을 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네이버를 추가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주셔서 편하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께 이 대응방으로 웬만하면 입장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스윙으로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추천드렸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LG전자가 로보티지의 2대 주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얼마에 보내드렸어요? 11만 6천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9월 18일에 로보티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8일이라고 하면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까지 있었던 고점을 싹 장악해놓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정확하게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은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하면서 약 41%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로보티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대응방에 입장하시 이렇게 단타나 스윙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로 타점 안내만 받아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주봉 흐름상 어떤 구간입니까? 24만 1,000원 구간을 반복적으로 트라이를 했었던 네이버가 역대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그 구간을 뚫어줘 놓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20주 선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추세를 이렇게 위로 지금 틀어주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매도 타점 잘 잡아야 되고 매수 타점까지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붙어봐준 재료가 네이버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되는 재료가 붙어봐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50%에 해당하는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번 재료는 그만큼 역대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했었던 이런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도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데 꽤나 오래 걸렸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한 종목들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짚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공정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 우리가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매집주 추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보유 수량이 이렇게 꺾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보시다시피 그렇게까지 많이 팔았다라고 해도 아직도 40.82%나 들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재료도 아직까지 다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제가 이 네이버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